120쪽부터 풀이. 자, 갑시다. 일단 제목이 뭐냐면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1번의 중력 동그라미.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만 적어볼까? 중력 동그라미 했는데 그 위에 공식으로 F는 어떻게 하더라? F는 R제곱분의 GMM M1, M2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질량을 지닌 물체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 R제곱분의 GMM. 자, 첫째 줄.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문제풀이 하자. 120 적어가지고 본문에다 했지. 121쪽에 문제풀이로 할게. 121쪽에 문제풀이로. 121쪽에 문제풀이 1번 중력.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뭐하는? 상호작용. 상호작용한 거다. 상호작용하는 그 힘이 중력이다. 그래서 지구의 역학 시스템이 일어나는 자연현상. 자연현상 동그라미. 자연현상 중에 어떤 거 있냐면 폭포가 쏟아진다. 그리고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그러면 낙엽이 떨어진다. 그러면 전부 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거는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다. 됐지? 그러면 혹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물의 순환 이렇게 하나 적어놔래. 뒷단원에 가면 다시 나온단다. 물순환이 나오는데 그때 물의 순환은 뭐 때문이냐? 중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 가열되어서 뜨거워져서 수증기가 되면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 근데 위에 가서 있던 구름 물방울들이 무거워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자, 그러면 자연학한 물체의 둘째 줄에 중력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진대. 속도가 빨라진다. 가속도. 일정하다 뭐?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됐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할게.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이런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건 여기서 내가 던질 때 속력은 있었었고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아? 수평 방향으로는 시그마 F. 오늘 이야기할 건데 R자 힘 시그마 F가 0이다.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지금 옆으로 던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튀웅 날아가는 거야. 날아갈 때 이게 위에서 보면 똑바로지. 이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다고. 옆으로 휘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의미로 등속 직선 운동. 됐나? 그럼 두 번째 1번. 그러면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 2번에 연직 방향. 등속이라고 책에 되어 있는데 등속 직선이라고도 원래 한다. 등속도 맞다. 등속 직선도 맞다. 이번에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기 때문에 무슨 중력만 작용한다. 힘이 계속 일정하게 작용. 그래서 무슨 운동? 자유낙하 또는 등가속도 다 돼. 자유낙하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 다 되겠다. 자, 큰 3번. 자, 혹시 너희들한테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뭐가 있을까? 자유낙하는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 수평으로 던져도 중력은 일정하게 작용. 이거 한번 볼까? 그때 쌤 얘기했었을 때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 가로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할 거고 세로로는 등가속도로 1, 3, 5, 7 이렇게 빨라진 운동을 하더라. 맞지? 그래서 수평으로 던져도 매 순간 중력이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2번 두 번째 수평 방향을 던진 것도 중력만 작용할 거다. 수평으로 힘이 없으니까. 달의 공전. 달 공전 지구가 있었었고 지구 옆에 여기 달이 있었었다. 얘가 옆으로 갔었을 때 어떻게 쭉 가고 싶지만 중력이 작용해서. 그래서 중력이라는 구심력이 작용을 해서 등속 원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지? 첫 번째,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건 누가? 가도, 나도, 다도. 모두 다. 두 번째, 운동과 힘의 방향이 같다. 자유낙하 운동은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똑같은 거다. 됐지? 가만. 세 번째, 원의 중심으로 끌어당겼다. 구심력이지. 누구만? 다만. 됐습니까? 그 1번 정답 가나다, 2번에 가, 3번에 다. 오케이. 뒷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 이 그림 선생님이
왼쪽 거, 오른쪽 거. 자, 설명 하나만 이야기하면 둘 다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있다. 이렇게 된 거. 그치? 이거는 발사대가 있는 거야. 발사대가 있어서 옆으로 떨어뜨리고 던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 발사대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책상에다가, 책상 모퉁이에다가 물체를 두는 거라. 근데 누가 있다? 자가 하나 있는 거지. 자가 삐죽하게 튀어나온 자. 그치? 그 자 튀어나오기 위해서 자를 갖다 배달을 톡 시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를 두고 자 위에 물체를 하나 주고 자 앞에 물체를 하나 주고, 그치? 그러면 여기 손 짚어가지고 고정 좀 해 라고 시키고 있는 거라.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팍 여기를 탁 치는 거야. 탁 쳐. 그치? 그러면 얘는 자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받침이 사라지니까 뚝딱 떨어지는 거고, 누가 얘를 갖다가 축을 두고 얘를 탁 미니까 이건 앞으로 확 밀었겠지. 얘는 튀욱 날아가고. 이랬나? 그 자유낙하와 옆으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 그럼 우리 기억을 하는 게 중3 때 얘들은 높이가 같고 동시였으니까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알고 있던 바다, 그지? 그래, 그 실험을 오른쪽 페이지에 할게. 오른쪽 페이지에 123쪽. 그러면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걸 A, 수평 방향을 던진 걸 B. 자, 1번에 1번. AB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같다. 분명히 왼쪽 페이지에서 내용이 있겠지. 어떤 물체? 어떤 물체일까? 혹시 동그라미 1번에 동일한 쇠구슬 보이나? 여기. 동일한 쇠구슬. 됐습니까? 예스. 그러면 거기서 동일한 쇠구슬. 누가 똑같을 거다? M. 질량이 똑같을 거다. 그럼 질량이 똑같으면 mg 또는 9.8m 중력의 크기가 완전히 똑같을 거다. 힘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1번에 중력의 크기가 같다가 5가 되는 거야. 여기서 기억하기. 자, 중력을 어떻게 하자? 중력. 무게. 중력의 크기가 될 거다. 9.8m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mg 이렇게. 1번에 5, 2번 AB 연직 방향 가속도는 같다. 그렇지,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 가속도 크기 9.8. 5, 3번 B를 더 세게 발사하면 멀리 가겠지. 먼저가 아니라 멀리 갈 거다. 먼저 X, 멀리. 4번 AB 모두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 아니, A만 방향이 변하지 않았지. B는 X. B는 포물선 운동이니까. 정답은 55XX. 됐습니까? 그 다음 큰 2번. 그래, 그럼 쌤 설명하던 그 얘기인 거야. 1번에 기억, 2번에 기억. A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할까? 속력은 등가속도제. 빨라지겠지. 속력의 X, 방향은 일정하다. 5. 두 번째 B는 속력은 변하고 방향도 변해야 되겠지. 그치? 또다시 X. 방향 일정한의 X. 그러면 디귿. A, B는 동시에 도달한다. 얘는 맞겠다.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 될 것 같다. 3번 지표면 근처 동그라미. 자유낙하하는 물체다. 혹시 가로축이 보일까?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은 속력 또는 속도. 이렇게 되면 잠깐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더라?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가속도라 하자. 가속도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속도 기울기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지. 그래서 등가속도지.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러면 일단 선지 기억해. 등가속도 OX 5다. 그랬을 때 이거 보면 지구의 지표 부근이지. 지표 부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비티라고 이야기했나? 그래비티. 그래서 얘가 G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중력 가속도다. 그럼 니은의 OX 5가 되겠다. 세 번째, 힘의 크기가 증가할까? 힘의 크기는 일정. 자, 디귿의 별표.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선생님이 요 얘기를 내가 고민을 좀 했다 그랬다.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전체에 사과나무, 사과가 떨어질 거란 말이야. 선생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지구 반지름이 얼마? 6,400km. 어차피 외워야 된다. 어차피 외워야 된다. 6,400km. 사과나무에 사과가 높이가 높아봤자 뭐 3m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지금 중력 이야기 할 때 지구와 사과가 지구를 당기고 지구가 사과를 당겨. 뉴턴의 운동 제3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거든. 제1법칙, 2법칙, 3법칙인데 그 중에서 3법칙으로 작용 반작용이라고 있어. 작용 반작용. A가 B 당기면 B가 A를 당기는 거야. 선생님이 칠판을 치면 칠판에 쌤 손을 쳐. 내가 세게 때리면 내 손이 많이 아파. 이랬나? 그러면 서로 당기는 만큼 똑같이 당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잠깐만 쌤 이거 떨어지고 있으면 거리가 변하는 거로 볼 거다 안 볼 거다? 안 볼 거다. 그치? 왜? 여기에 비하면 무시할 만큼이니까. 거리가 변하지 않았다, 질량이 변하지 않았다. 그럼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래서 자유낙하는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지금 맞다 틀렸다? 힘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얘기 못한대.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거리 변화를 무시할 만하다. 자, 얼른 적으래. 요거 디귿은 왜 중요하냐면 학교 시험 문제 잘 난단다. 힘 크기 어떻게? 중력 크기 물체의 무게인데 지구 반지름하고 여기 낙하했을 때 변하는 높이가 있다. 그러면 지구 반지름하고 변하는 높이라고 봤을 때 얘는 너무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 F는 5분의 R제곱분의 GMM 나온단 말이야. 이걸 변화로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 값을 일정하게 볼 거니까 힘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는다. 확실한 거는 이 변하는 물의 거리를 무시해라. 이게 핵심. 그럼 인사 됐나? 됐어. 그래서 저거는 함정이다. 그래서 학교 시험도 잘 나고 물체가 떨어지면 지구 중심까지 거리가 가까워질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는 무시해라 라고 될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뒤로 넘어간다. 뒤로 넘어갔을 때 자 125쪽 125쪽 풀이. 첫 번째 중력 동그라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 OX 질량 동그라미 O다. 두 번째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시키는 힘이 있는 거다. 맞다. 거기다 한 번만 적어주자. F는 MA 힘이 있으면 뭐가 작용할 거다? 가속도가 작용할 거다. 가속시킨다. O 디귿 지구 표면에서 떨어져 있는 물체 작용할까 안 할까? 분명히 사과는 지구 표면에서 떨어져 있어. 그래도 작용. 지구에 붙어 있어도 작용. 됐습니까?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그래서 앉는다의 X. 정답 몇 번? 3번. 2번 문제 자유낙하 키워드 동그라미 하고. 자, 이번에 자유낙하는 일단 적으래. V0는 0. 처음의 속도는 0이어야 돼. 그리고 자유낙하라는 단어가 중력만 작용한다. 다른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공기 저항을 무시해라. 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처음 속도가 0이다.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게 계속 작용한다. 공기 저항은 없다. 됐습니까? 그럼 선지 기억에 중력만 동그라미 맞다. 두 번째 방향은 변하지 않겠지. 됐습니까?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방향이 X. 세 번째 질량이 클수록 자 밑줄 합니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밑줄. 그러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밑줄 했고 요거 끄집어 당기면 공식으로 5분의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해요? 가속도 A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럼 떨어진 동안 얘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았지. 그렇지. 그러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커질까? 아니요. X. 커진다 X. 정답은 기억만. 됐어? 자, 3번 문제. 자유낙하 동그라미. 자유낙하 동그라미 했을 때 가로축에 그래프. 시간, 세로축에 V. 아하. 기울기가 가속도 하나만 적어두고 넘어가자. 기울기가 가속도했다. 선지 기억.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아하. 혹시 얘들아. 이렇게 됐으면 이거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이지. 혹시 그럼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 어떻게 하더라? 시간에 따른 거리. 만약 자유낙하면 H는 5t제곱. 적응되나? H는 5t제곱. H는 지금 5t제곱 나왔던 이유가 뭐였지?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t초가 되면 속도가 얼마? 10t? 중력 가속도. 원래는 학교에서 9.8. 그러니까 쌤들마다 9.8 하기도 하고 10 하기도 하고. 그러면 만약 9.8t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5t가 아니라 9.8t. 자, 요 면적이 뭐에 해당하지? 면적이 중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 근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가로 t, 세로 10t 또는 9.8t. 그래서 h는 5t제곱.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누가 묻더라고, 하이. 그 높이 때문에 거리긴 한데 높이기 때문에 h 쓰는 거라서. 그럼 얘가 s가 5t제곱. 이참수꼴. 그럼 선지 기억에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 시간에 따라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얘가 1, 3, 5, 7. 1, 3, 5, 7 이렇게 증가하니까 일정하게 증가는 아닌 거라. 됐습니까? 그 기억에 별표다. X. 얘네 질량이 클수록 기울기 상관 있나 없나? 9.8 m/s 제곱. 질량하고 관계가 없더라. 땡. 세 번째, 운동하는 물체 작용하는 힘 크기 일정하다. 그렇지. 힘의 크기가 일정, 등가속도. O다. 정답 몇 번? D급만. 4번에 지구 표면과 지구 주위에 나타난 현상이다. 뭐 때문일까? 번지 점프의 동그라미, 인공위성의 동그라미, 떨어진다의 동그라미, 비 동그라미. 중력이네. 맞지? 정답 5번. 5번 문제. 중력 가속도와 자유낙하에 대해서. 갑 A 봅니다. 중력 가속도 질량이 클수록 상관이 없나? 없지. 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심화로 알려줄게. 중력 가속도 4번 밑에 빈 여백이 약간 있지. 그치. 중력 가속도 G는 R제곱분의 GM. G가 만류인력 상수. M이 지구 질량. 그러니까 지구 질량이고 만류인력 상수다 보니까 지구에서는 얼마로? 9.8로 되는 거라. 그럼 다른 행성이 되면 행성 반지름, 여기 A, R이 행성의 반지름 될 거거든. 행성의 반지름이 되고 행성의 질량이 될 거니까 이것들이 달라질 거잖아. 그럼 중력 가속도도 달라지지. 됐지? 그럼 달에 가면 중력 가속도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지 6분의 1로. 지구의 6분의 1로. 그 이유가 얘 반지름, 질량, 반지름이 작아진 거 얘가 작아진 게 훨씬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중력 가속도. 자, 그럼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럼 기억은 땡. 두 번째, 공기장이 없을 때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동시에 바닥 도달. OX. 이해되겠나? 속도 변화가 일정하게 되겠지. 그래서 공기장이 없으니까 자유낙하면 동시에 도달한다. 달에서는 9.8보다 작다. O 되겠나? S.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죠. 뒷페이지에 6번에. 자, A에다 적을까? A는 얘를 자유낙하 할까? 포물선 운동을 할까? A가 자유낙하. 적어준다. A가 자유낙하. B는 포물선 운동이겠지. 그런데 중3 때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6번에 하나 그 위에다가 같은 높이고 동시다. 그것도 처음에 속도가 0이면 동시에 지면에 도달을 한다.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해야만 동시에 도달을 할 거다. 됐습니까? 그럼 기억해. A, B는 둘 다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떨어질 거니까 동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단, A는 똑딱 떨어지니까 그 자리 그대로. B는 포물선 운동이니까 멀리 떨어지긴 하겠지. 됐나? 자, 두 번째, B를 수평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까? 아니, 이제 어디로? 요 말 기억하기 무슨 방향? 연직 방향. 연직 아래쪽으로 또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용어 기억하고 자를 더 빠르게 치면 B가 멀리 도달하겠지. 멀리. 먼저는 아니었다. 동시는 확실하다. 정답은 1번. 됐나? S. 자, 7번.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일단 정지해 있던 2kg A를 자유낙하시켜서 T초 후 밑줄 속력이 얼마가 됐대? 19.6. 혹시 19.6 됐단 말은 몇 초 후일까? 2초 후. 그렇지. 2초 후가 됐어. 근데 그때 같은 높이에서 누구를? B를 가만히 놨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 여기에 A를 놨거든. 놓고 난 뒤에 0초일 때 놓고 쭈루룩 떨어졌을 때 속도가 19.6이래. 에이, 그래도 우리가 이때가 2초인지 알아요 라고 이야기인데 얘는 2초일 때 속도가 19.6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에서 정지 상태로 하나를 놨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선지 기억. A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첫째 줄에 몇 킬로그램? 2kg. 그럼 중력의 크기는 무게지. 얼마? 9.8m. 그래서 몇 뉴턴? 19.6뉴턴. 선지 기억은 OX. 5. 두 번째, T가 몇 초? 2초. 그러면 이거 나중에 떨어진다고 해서 가속도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지? 똑같다. 디귿의 OX, X. 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다. 2번이. 됐습니까? 자, 8번 문제. 2kg 물체를 높이 H에서 수평 방향으로 4m/s로 던졌다. 1초 후에 바닥에 도달. 그럼 잠깐만. 8번은 얘 몇 킬로그램이라고? 2kg? 여기에 2kg짜리를 수평으로 얼마로? 여기서 던지는 속도가 4다.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해서 바닥에 닿겠지. 몇 초일 때 닿았다? 1초일 때. 1초일 때 지면 도달 시간이었다. 우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H는 5T제곱부터 먼저 해야 된대. 그치? 그럼 요 높이 H는 5T제곱. 몇 미터? 5m 높이에 있던 거다. 5m 높이에 있던 거고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 얘를 R로 씁니다. 물론 물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는 어떻게 하더라? R은 VT 요 수평으로 던진 속력 있지? EV 곱하기 시간. 됐나? 그럼 속력이 얼마? 4 곱하기 1초. 몇 미터? 4m 날아간 지점에 그냥 그림이 좀 잘못됐다. 5m보다 4m가 더 길다. 됐지? S. 그럼 기억해. 기억이 난다. 자, 이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지 얘기를 해라.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어떤 운동을 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지. 그렇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그때 이동한 거리는 뭐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4m/s로 1초 동안 날아갔기 때문에 몇 미터를 이동할 거다? 4m를 이동할 것이다. 됐어? 됐어. 그러면 자 9번에 여기 같은 높이에서 A, B, C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던졌는데 빨간색은 앞에 뚝딱 떨어지고 노란색은 조금 더 멀리 떨어지고 파란색은 아주 멀리 떨어졌다. 혹시 얘들아 여기서 질량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했나? 오케이. 자, 질량이 누가 더 크대? A, B, C. 질량이 A가 컸지? 맞지? 속력은 누가 클까? A, B, C 중에서? 수평을 던질 때 속력은 C가 제일 크겠지? 그렇지. C가 제일 클 거란 말이야. 일단 선지 기억. 멀리 날아갔으니까 이 얘기지. C가 제일 빠르다. 선지 기억은 땡. 두 번째, 연직 방향 가속도는 변함이 있다 없다? 똑같을 거다. 바닥에 도달 시간은 누구 때문에? H는 OT 제곱이지. 그럼 높이가 같으면 지면 도달 시간은 같다. 그래서 세 개는 같아야 되겠다. 정답 몇 번? 1번. 그렇지. 됐습니까?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가 내가 실수가 났는지 확인하기. 10번 문제. 딱 보는 순간, 지표 근처에서 속력을 달래서 대포알을 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뉴턴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 생각만 한번 해볼까? 생각만 해보자. 높은 데 올라가서 대포를 쏘는데 천천히 던지고 빨리 던지고 더 빨리 던지고 그래서 8km/s의 속도로 던지게 되면 분명히 이 높이에 있던 거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왜? 지구 생긴 게 그렇다. 지구 생긴 게 8km 갈 때 중력 방향으로 5m 떨어지더라. 그러면 5m 떨어졌단 말이야. 몇 초? 1초 동안에 5m 떨어지거든. 그럼 1초 동안에 아까 떠있던 이 높이에서 던져버리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력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선지 기억. 달이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전한다. 위에 같은 맞지? 등속 원도위가 C처럼. 자, 두 번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발사체가 지구를 벗어난다. 발사체 동그라미. 발사체가 지구를 벗어난다. 인공위성? 우리도 며칠 있으면 또 띄운단 말이야. 나로 우주센터에서. 띄울 건데, 인공위성, 지구 주위에 뭔가를 돌게 하는 위성을 갖다 만들었을 때, 얘를 갖다 띄우기 위해서 로켓 발사시키잖아. 발사시킬 때 일단 1차 페어링 분리, 2차 페어링 분리 이런 식으로. 분리됐던 그 발사체가 지구의 우주 쓰레기로 존재해서 남아있을 거다. 그럼 지구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니네 OX? X. D, 투수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중력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엄청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속도만큼 안 되지. 그치? 요즘 뭐 150km/h 이렇게 던지더라고. 그치? 비교도 될 만큼 느리다. 그러니까 A 형태로 떨어지지 C 형태로 날아갈 수는 없다. 됐나? 11번 대포알 A, B, C 발사 속력을 비교해라. 누가 제일 커? C가 제일 커. 이유는 발사 속력이 수평 방향 발사 속력이 크면 어떻게? 멀리 날아가지. 그치? 수평 방향 발사 속력이 클수록 얘가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다. 요거였다. 이해됐습니까? 됐어. 옆 페이지는 그러면 선생님 숙제를 낼 거다. 옆 페이지는 숙제를 낼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뒷단원이란 말이야. 그 뒷단원. 자, 페이지 128쪽. 제목이 뭔지만 확인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 제목이 02에 운동과 충돌 이렇게 될 거니까 2강 내용 오늘 날짜는 11월 14일 2강 운동과 충돌인데
제목 한 번만 보고 선생님 설명을 좀 할게. 자, 혹시 A의 제목이 관성이가? 그치, 관성. 그리고 B에 운동량, 충격량 이런 단어가 보이지, 그치? 뒷페이지 넘어가니까 C가 있으려나? C가 충돌과 안전장치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잠깐만 한번 보자. 그럼 첫 번째, 좀 설명을 좀 하고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알짜 힘. 알짜 힘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시그마 F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힘이긴 한데 쌤한테도 지금 힘이 작용하지만 쌤은 지금 운동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옆으로도 안 가고. 그럼 이런 경우는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지. 나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그마 F 또는 뭐 알짜 힘 이렇게 주로 책에서는 알짜 힘으로 쓰고 쌤이 이렇게 적은 적이 있다. 그치? 그러면 알짜 힘이 0이면 운동의 변화가 없겠지.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운동의 변화가 생기겠지. 두 번째. 혹시 쌤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뉴턴의 운동 법칙 몇 가지가 있게? 세 가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그때 첫 번째 제1법칙. 얘가 바로 뭐냐면 관성의 법칙인 거야. 관성의 법칙. 이제 그럼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하기 전에 일단 좀 관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지. 관성. 혹시 관성 얘는 관성 어떤 성질이야? 어떤 성질이냐면 만약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겠지.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았더니 물체의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는 성질. 이러한 성질을 관성. 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러한 성질을 무슨 성? 관성이라고 하자. 그러면 쌤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그렇구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구나. 그치? 그럼 두 번째. 관성이라는 거, 그럼 얘를 어디 비례할까? 내가 있잖아, 무거운 바위돌은 잘 쉽게 움직일 수 있나 없나? 없지. 근데 분필 정도 된 거. 걷더니. 맞지? 그래서 관성은 어디 비례할 거냐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할 거다. 질량에 비례할 거다. 질량이 큰 건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는 성질이 크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됐습니까? 세 번째. 현재 운동 상태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얘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관성, 하나는 정지관성. 움직이던 애는 그대로 그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이려고 한다. 그치? 민찬아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 설레? 지금 필기 안 하니까 잠깐 써도 돼? 지금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따 쓸 때 하면 되니까. 운동관성, 움직이던 물체가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한다. 그치? 그럼 운동관성, 예를 들면 이거지. 혹시 내가 달리다가 정지선에 갑자기 딱 멈출 수 있나 없나? 막 달려가다가 정지선에 바로 딱 멈출 수 없잖아. 속도 줄여야 멈추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운동관성이 정지선에 바로 멈출 수 없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있나?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진다. 이게 뭐냐면 내 몸은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발은 멈춘 거지. 그대로 앞으로 쏟아지는 거지. 그러나 상태는 그대로 가고 발만 걸렸으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급정거하면 급정거. 물 먹다가 앞으로 쏠리겠나 뒤로 쏠리겠나? 앞으로. 그래서 사실은 내가 물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차가 출발하면 내가 다 뒤집었어.
그 빠르게 가고 있을 때 내한테 우리 이렇게 확 안 쏠긴단 말이야. 그러면 급정거할 때 왜 앞으로 쏠리느냐? 내 몸이 버스와 함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는 멈추고 내 몸은 그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쏠리는 거다. 이러겠나?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에어백. 에어백. 잘 보면 꼭 이렇게 대문자로 적혀 있어. 에어백 이렇게. 그 옆에 뒤에 이렇게 아마 장치가 되는 게 이게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다. 나 에어백 장치거나. 근데 사실은 뒤에 가면 이야기하지만 급정거할 때 위험해지니까 안전띠, 안전벨트 알지? 걔들 예전에는 없었거든. 얘 기차에는 있어 없어? 없어. 기차에는 없어. 왜냐면 기차는 질량이 너무 커. 그래서 갑자기 뭐 사람 튕겨나가거나 이럴 일은 없어. 근데 일반 차에서는 안전띠, 왜냐? 예전에 특히 운전자가 다쳤어. 핸들이 있었지. 앞으로 탁 쏠리면서 여기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심장이 찔리는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에어백으로 장치를 한 거지. 그래서 일단 너희가 뒤에 가면 시험 문제로 뭐가 잘 나오냐. 안전띠는 아까 봤을 때 제목에 충돌과 안전장치였잖아. 부딪혔을 때 안전장치로 안전띠 왜 나왔느냐? 관성에 의해서 몸이 튕겨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거다. 그랬나? 그러니까 요거 에어백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앞으로 쏠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급정거하면 앞으로 쏠린다. 그래서 앞에 에어백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운동관성 말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운동관성 말고 정지관성이 있는 거야. 정지관성. 야, 내가 멈춰 있었거든. 나 그대로 멈춰 있을래. 이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차가 급 출발을 하면 몸은 어디로 쏠린다?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단 말이야. 내가 뒤로 쏠리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쏠리는 게 힘이 관성력이거든. 관성력. 버스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앞에 라이트, 뒤에 요즘 전기차라서 이런 것도 없는데 그치? 내연 나오는 거. 이게 앞쪽이고 뒤쪽이다. 그러면 버스가 출발하기 위해서 누가 여기서 힘을 줘서 당기는 거라. 물론 엑셀을 밟았지만 누가 앞에서 힘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손잡이한테는 뒤쪽으로, 반대쪽으로 관성력이라는 유지하려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말고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 나 안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뒤로 쏠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앉아있다가 얘를 갔다 올게 했는데 난 뒤로 쏠린 것 같은데 너가 봤을 때 좀 가만히 있다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얘는 가상적인 힘이다. 가상적인 힘. 이런 얘기가 있다. 일단 외부 힘과 반대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정지관성, 급출발하면 사람이 어디로 쏠려? 뒤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버스가 앞으로 갔다. 내가 뒤로 쏠리는 것 같다. 그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다. 천장에 실 매달아 놓고 돌멩이 묶어 놓고 그리고 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그치? 그래 놓고 자 A실이 있고 B실이 있고 따로 있어. 하나 둘 셋 탁 갑자기 끊어. 갑자기 딱 당기면 어디가 끊어질까? A가 끊어질까? B가 끊어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 이 돌 지금 매달려 있었지 않나? 근데 갑자기 힘을 줬지. 그래서 아니 나 여기 매달려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되는 거지. 돌한테 관성이 작용하는 거야. 버스한테 힘 줘도 버스 안에 있는 사람한테 관성이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돌이 관성이 작용하니까 나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니까 여기가 끊어지는 거야. 아래쪽이. 그치? 너 왜 두루마리 휴지 알지?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앞에 칸막이 있고 이렇게 휴지 놔뒀잖아. 요 별거 아니잖아, 맞지? 탁 얹어놨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톡 잡아당기면 딱 끊어져. 또또또또 점선 있는데 톡 끊어져.
근데 천천히 당겨 내려오다가 하나, 둘, 셋, 톡 잡아당기면 떨어져서 얘만 이탈. 그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잡아당기면 풀리는데 탁 잡아당기면 이거 딱 걸려서 얘가 나 관성이 작용한다. 나 가만히 있을 건데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관성은 언제 갑자기 힘이 작용하면 유지하려는 성질이 생긴다. 그전엔 잘 모르는데 갑자기 F골 0이다. R자이면 0이었다. 그럼 운동 상태는 유지하고 있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힘을 주니까 아 그래도 나는 유지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 잘 되겠나? 그러면 나 유지 좀 가만히 하고 있고 싶다. 그래서 여기가 또또또 끊어진다. 됐나? 정지관성인 거야. 정지관성. 자, 그럼 혹시 옷에 먼지가 물었네? 턴다. 요즘은 이럴 일이 없는데 이불에 먼지 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건조기에 넣어서 털면 되는데 맞지? 옛날엔 그렇게 했단 말이야. 마당에 이불을 갖다 놓고 진짜 먼지 펑펑 나게 쳐가면서 좀 어릴 때 그렇게 했었거든. 그럼 그게 뭐냐? 옷에 먼지 있어 내 턴다. 먼지가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내가 옷을 쳐버리면 먼지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옷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먼지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지만 매달려 있을 옷이 없으니까 중력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뭐 관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할게. 후추 뿌려 먹기. 후추 어떻게 뿌려? 후추 뭐 뿌린 방법 있어요. 그 툭툭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후추통을 갖다 이렇게 쭉 간장통처럼 이렇게 엎었다고 해서 뭐가 나오게? 안 나와. 반드시 그걸 흔들어야 되지. 후추가 생각보다 좀 촉촉해. 그래서 쭈루룩 한다고 해서 액체가 아니니까. 툭툭툭 이게 바로 운동관성이 돼. 그냥 통. 야 후추 내려가자 하다가 통 멈추고. 이렇게 하니까. 가자 해놓고는 통 멈추니까 후추는 쭈루룩 빠지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망치, 머리 고정. 망치 뭔지 알지? 요즘 별로 볼 일이 없는데 못 치는 거. 그치? 뭐 캠핑 이런 거 하면 망치 머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망치를 볼 일이 별로 없었을 건데 햄머로 이야기할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손잡이가 있어. 사실은 이게 되게 무거운 쇠덩이거든. 쇠덩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나무자루야. 나무자루. 근데 여기에 나사 이런 게 없어. 맞나? 나사 이런 게 없다. 우리 애들도 뭐 망치 볼 일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나무자루에 쇠가 박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헐거워질 수가 있거든. 뭐 어떻게 하냐? 망치 자루 들고 쿵쿵 친다. 이렇게 바닥에. 좀 그게 왜요? 얘가 쇠잖아. 되게 무겁거든. 그래놓고 내려가자 해놓고는 자루가 요걸 나무로 된 걸 자루라고 하거든. 망치 자루. 그럼 자루를 갖다 책상에 퉁퉁퉁 치면 자루가 고정됐지. 그 위에 쇠덩이는 그대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단히 고정. 이런 것도 관성이다. 있나? 이런 것도 관성이고. 관성에 혹시 너희들 도선사라고 들어봤어? 도선사. 그 연봉이 되게 세. 전 세계적으로 연봉이 세. 이게 뭐냐면 대형 선박 있지. 대형 선박. 조그만 배 말고 얘 정박. 내가 쉬운 얘기로 주차. 자동차 이렇게 주차하는 거 알지? 주차 대행한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항해사처럼 배를 갖다가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고 육지 가까이 왔을 때 육지에 있다가 큰 배가 왔다라고 하면 작은 배 타고 딱 가서 얘를 갖다가 와서 적당히 해안가에 정말 주차를 딱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아까 쌤 기차도 관성 되게 크다고 그랬지? 얘 진짜 큰 거잖아. 관성이 진짜 커. 그래서 얘는 먼 바다에서 이미 엔진을 꺼야 돼. 먼 바다에서 이미 엔진을 정지시켜. 그래도 쭉 밀려가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진짜 기술적으로 아니면 화광 깨지면 어마어마할걸? 됐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먼 바다에서
엔진을 선박이 정지했다. 이유는 관성.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관성 좀 길게 했는데 관성이 꼭 해야 됐던 건 현재 질량에 비례한다. 그런데 운동 관성이 있고 정지 관성이 있는 걸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 상태의 관계 없이 관성은 작용을 한다. 이랬나? yes. 자, 2번 그러면 1법칙이 있었지. 2법칙은 그러면 제 1법칙 말고 제 2법칙이 이미 너희들 알아. 그리고 힘과 가속도 법칙. 그러면 이게 F는 ma, F는 ma. 그러면 가속도 A는 m분의 F로 고칠 수 있겠지. 그러면 속도 변화, 가속도는 질량이 작고 힘 세면 속도 확 바뀔 수 있구나. 됐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제3법칙. 제3법칙. 얘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적어. F, A, B는 마이너스 F, B, A. 지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A가 B를 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B가 A를 똑같이 민다 했지? 그래서 민다. A가 B 밀면 B도 A 민다. 지금 그러면 서로 그치 반대. 작용, 반작용. 그래서 일명 줄여서 작반이라고 자꾸 치워. 작반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무슨 의미예요? 마이너스가 방향. 선생님이 앞쪽으로 칠판을 쳤지. 칠판이 뒤쪽으로 쌤 손을 때릴 거야. 그래서 물리 시간에는 부호가 의미하는 게 방향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얘는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 반대. 됐지? 그래서 반대 방향을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힘의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있나요? 그래서 지구에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진다?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잠깐만요. 그러면 지구가 사과 당기면 사과도 지구 당긴다 아니에요? 맞지? 지구가 있지, 사과가 있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두 개 힘 같아 달라?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지. 그러면 누구는 지구 당기고 누구는 사과 당기고. 맞지? 자, 사과는 되게 가벼울걸. 질량, 지구는 너무 무거울걸. 그러면 똑같은 힘이지. 너무 가벼우니까 가속도 안 커. 그래서 서로 똑같이 힘을 줘도 니는 가볍지? 오는 거야. 난 무겁지? 안 가. 이렇게 표가 안 나는 거지. 이랬나? 그럼 또 어떤 애는 묻겠지. 쌤 사과가 왜 매달려 있었죠? 나뭇가지가 중력만큼을 버텨주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뭇가지가 약해지면 떨어지겠지. 됐나? 일단 여기까지 필기. 네. 바래 여기서 선생님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야기하는데 알짜임이라는 게 있고 알짜임은 운동상태 변화를 시키는 전체 합력, 물체 운동상태 변화시키는 합력을 얘기를 할 거고 가끔 시그마 F 이렇게 적을 수도 있대.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체 1법칙, 2법칙, 3법칙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힘과 가속도 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 대학교 일단 기본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은 항상 적용. 근데 관성은 어떻게 질량에 비례한다? 중요하고 현재 운동 상태는 상관이 없다.
됐지? 그러다 보니까 돌불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 움직이는 거 그대로. 급정거하면 앞으로 쏠리는 것도 운동관성. 그리고 후축 뿌리는 것도 운동관성. 망치 몸머리 고정하는 것도 운동관성. 그리고 도전사 엔진 먼저 끄는 것도 운동관성. 전체가 운동관성이긴 할 거야. 됐지?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 했느냐? 아, 요거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 게 있으면 깜빡했는데, 혹시라도 너희들 삽으로 모래 뜨는 거 알아? 삽으로 모래 뜨는 거? 뭐 해, 그거로? 모래 떠서? 뭐 공사장 이럴 때. 쭉 쓸 건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 우리 집에, 내 집은 아니지, 부모님 집이니까, 집에 무슨 공사가 있었어. 주차장 공사인지, 뭐, 화단에 무슨 공사인지 이렇게 공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딱 가보니까 이쪽에 모래가 한부득 있었는데, 이렇게 포대가 아니고, 뭐, 시멘트 같은 건 포대로 오는데, 모래는 차가 이렇게 와서 부어놨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모래가 여기 한가득 있는 거야. 와, 이걸 아저씨들 어떻게 다 옮겼지 싶었는데, 모래를 어떻게 하냐. 어느 날 학교에서 빨리 와가지고 공사한테 보니까 모래를 3만 뜯 건드리니까 모래가 툭 날아가는 거야. 탁. 그러니까 탁 뜨는 힘으로 휙 날아가서 적당한 거리로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가서 저까지 옮기는 게 아니고 탁 치어서 이제 기술자들이니까 탁 날아가더라고. 걔도 운동 관사인 거야. 모래 위에 모래 싹 가도록 삽을 갖다 움직였는데 탁 움직이는 거로 삽은 정지하고 모래는 그대로 날아가는 거. 얘들도 운동 관성이다. 얘들 그 관성은 어쨌든 지금 상태가 유지하려는 거다. 그러면 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할게.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 중에서 바깥쪽이 보이는 엘리베이터 있지. 거기 딱 타고 내가 지금 지하 1층인데 바깥쪽이 보일 건데 지하 1층에서 안 보이잖아. 딱 올라가다가 위로 싹 올라갈 때 지하 1층에서는 잘 안 느껴지는데 만약에 1층에서 버튼을 딱 눌러서 8층 이렇게 눌러놨다. 그럼 딱 눌러서 올라가는 동안에 내 몸을 누가 엘리베이터 잡아 당겨야 되는 거지. 처음에 딱 출발할 때 누가 내 몸을 딱 밑으로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이게 밖에가 안 보이면 잘 안 느껴져. 밖에가 딱 보일 때는 이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딱 올라갈 때 뭐가 묵직하게 누가 당기는 것 같아. 그게 관성력이야. 아까 쌤이 버스 갔다 올게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나는 뒤로 쏠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 가네 이렇게 느껴지거든. 이게 관성력이라고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 당기게 되면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는 거지. 내가 한 수십 년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있어. 엘리베이터 안에다 체중계 놔두고 올라가 보면 분명히 출발할 때 눈곱이 더 커져야 되거든. 혹시 누가 탈까봐 못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집이 1층이란 말이야. 지하에서 1층까지 돼봤자 얼마 차이가 안 날 거라서 20몇 층 이렇게 되면 해볼 건데 핑계는 그렇다. 그래서 일단 출발할 때는 무겁게 느껴질 거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갈 건데 그때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으니까 여담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중간에 딱 할 때는 등속 왜 우리 엘리베이터 눈금 보면 천천히 올라가다가 싹 올라가다가 다시 느려질 때 맞지? 8층 멈추려고 하면 등속으로 가다가 느려질 때는 다시 좀 체중이 작아. 왜? 야 그만 올라가. 밑에서 힘주면 관성력은 위로 내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다 관성력이고 관성력은 실제 힘은 아니고 관성계 안에 작용하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물체하고만 작용하게 되는 가상적인 힘이다. 일부러 물리원 2에 있는 것까지 조금 심화로 얘기를 했다. 관성력은 그래 갑자기 힘이 작용했을 때 그 물체는 운동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체 운동시키는 힘은 아니다. 위로 잡아당겼는데 관성력 밑으로 그렇다고 쌤 밑으로 가진 않지. 그러니까 가상적인 힘은 아니라고. 내가 느껴내진다고. 가상적인 힘이다. 왜 쌤 등속 운동할 때 돌 때 그때 안쪽으로는 실제 힘 바깥쪽으로 원심력은 가상적인 힘.
그렇게 될 거다. 실제로 그 힘이 없다라고 해서 얘가 밖으로 튕기거나 있다고 해서 밖으로 튕기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F는 MA, 운동 제2법칙, 작용, 반작용. AB, BA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됐나? S. 그럼 세 번째.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와. 근데 얘는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내가 하나 외워줘야 되는 게 있어. 너희 중3 때 이런 건 들어봤거든.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에 내가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 지닌다. 운동 에너지 공식 뭐지? 카이네틱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 이거 있었지, 그지? 근데 운동 에너지하고는 달라. 운동 에너지하고 다르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 책에는 운동량이 뭐라고 돼 있어? 혹시?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뭐 모멘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보통 P. 얘가 벡터량인 거야. 크기와 방향이 있어.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크기와 방향이 있는 운동량이다. 중학교 때 배운 거 없지? 그치? 고등학교 오면서 속도라고 배웠지? 속도, 속력하고 차이점은 방향이 있어. 그러면 P, 벡터량, 얘는 MV. 예전엔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즘 표시를 안 해. 표시를 안 하는데 얘가 벡터량이다라는 얘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속도다.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을 나타내면 곱하면 뭐냐? 운동량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운동 효과. 움직이는 아이가 가지는 효과. 이렇게. 아직 감은 별로 안 어려울 건데 이렇게 P는 MV 질량과 속도의 곱이 운동량이다. 일단 얘를 공식을 좀 외워줘야 돼. 두 번째, 충격량, 임팩트 이렇게 해서 얘도 역시 벡터량이야. 충격량. 됐지? 충격량은 어떻게? F 델타 T. F는 힘은 벡터량이고 곱하기 시간. 그러면 힘에다가 힘이 작용한 시간. T가 온도가 아니고 시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어떤 힘 주고 힘 작용한 시간을 줬더니 충격량. 그러면 이 힘이 바로 충격력이 되는 거야. 충격력. 예를 들어서 야구 타자가 날아오는 공을 배트로 힘껏 쳤다. 그럼 그 칠 때 그 힘이 충격력. 딱 밀어서 톡 쳤는지 쭉 밀어서 쳤는지 이 힘이 작용한 시간. 나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쌤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운동 에너지 쌤 여담으로 그냥 이야기를 했고 얘들 둘이가 포커스야.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자 일단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F는 힘과 가속도 법칙, F는 ma. 가속도 정의는 A는 시간 변화량분의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 변화량.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연립을 한다는 얘기는 같은 문자가 있는 걸 소거를 하는 거야. 또는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위에 A가 있고 밑에도 가속도 A가 있지. 저기 위에 식에 A 대신에 밑에 있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대입을 할 거야. F는 힘은 질량에다가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을 곱했다. 근데 과학자들 이렇게 분수꼴이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지금 이거 왜 써요? 어쩔 수 없이 정의 얘기하려면 안 쓸 수 없으면 쓰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분수꼴은 안 써. 근데 정의 얘기하기 위해서 안 쓸 수 없는 경우 쓴대. 야는 쌤 그러면 좀 옮겨봐도 돼. 옮겨. 이항을 하는 거야. 분수꼴 싫어. 그러면 쌤 잠깐만요. F 델타 T는 M 델타 V. 이렇게 나오나? 그치? 근데 좀 전에 F 델타 T를 뭐 할 수 있다? 충격량이라 할 수 있다. 충격량. 그러면 내가 힘 줘가지고 힘 가했는 시간을 곱하면 충격을 가했는 양이 될 거다. 근데 MV가 아까 뭐였지? MV는 P였지. 그럼 요 세모가 델타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했나? M은 질량은 변하지 않았지만 속도가 변한 거야.
결국은 이거 두 개의 곱이 운동량이었는데 그러면 질량은 안 변하도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델타 P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요 P만 뭐라고? 운동량이지. 운동량이지. 그러면 내가 힘주고 힘을 가하니까 물체의 운동량이 델타. 변하는구나. 변화량. 내가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어떤 힘을 가하면 그 곱이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를 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게 운동량 이꼴 충격량 하면 안 되는 거라. 운동량은 P, MV고 충격량은 I였는데 선생님은 이 식을 반드시 졸다갑게도 그대로 읊어주기를 얘기한다. I는 F 델타 T는 M 델타 V는 델타 P.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저 과정을 기억을 해야지. P는 MV, I는 F 델타 T. 그래서 F는 MA 해서 델타 T분 델타 V를 넣으면 결국 얘가 나오는 거야. 문제 적용은 어떻게 되냐? 요만큼이 문제 적용의 99%라고 보면 된다. 그럼 잠깐만요. 공식이 있으면 그렇지. 단위도 있고 그래프도 있을 거야. 단위도 있고 그래프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 아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날아왔을 때 내가 배트로 힘을 줘서 몇 초 동안 밀면 얘가 속도가 얼마가 변하고 그러면 자 잠깐만 내가 야구공 질량 구할 수 있을 거고 요즘 도플러 효과 이용해서 야구공 속도 다 측정하거든 기계로. 그러면 속도 변화 측정을 하고 정밀 카메라로 몇 초 동안 힘이 작용했는지 배트하고 닿았는지 또는 센서로 얘를 다 측정했어? 그럼 이 사람 도대체 얼마의 힘을 준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타자가 얼마의 힘을 주고 때렸다. 이렇게. 그러나 항상 공식이 있으면 공식 시가나 문자나까지는 풀어낼 수 있지. 됐나? 자, 그럼 우리는 하고 싶은 게 I는 F 델타 T, M 델타 V, 델타 V인데 얘들은 전부 다 방향이 있는 거다. 방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얘들 모두 다 방향을 지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직선에 플러스 X 방향 얘를 갖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마이너스 X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야기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고 두 번째 그러면 델타 V는 뭐죠? 델타 V는 왜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M 질량을 지닌 야구공이 이렇게 날아오다가 야구 배트나 아니면 벽에 부딪혔다 치자. 벽으로 툭 던졌거든. 그치? 그래서 V로 날아가다가 벽에 부딪힌 후에 얼마? 0.5V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림을 줄 때가 있고 문장으로 줄 때가 있고 그러면 날아오던 공이 벽에 부딪힌 후에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 야구공이 벽 때렸지. 맞지? F. 야구공이 벽을 때렸어. 그 순간 벽이라고 착 끊겠어. 벽도 야구공한테 똑같은 그 힘을 준 거지. 그래서 서로 힘을 줬는데 벽은 왜 안 움직여요? 똑같잖아. 내가 수영하다가 발로 벽을 빡 찼다고 해서 벽이 밀리겠다. 지구하고 사과하고 똑같지. 사과가 떨어지는데 지구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 지금 벽은 되게 무거운 거니까. F는 MA. 그게 근본이니까. 벽은 안 움직일 거다. 하지만 이 야구공은 속도 바뀌어서 갈 수 있을 거다. 그럼 일정한 시간 동안 작용했겠네요. 그치?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 힘이 지가 벽 때리니까 벽이 똑같이 얘를 때려준 거지. 그래서 야구공이 방향도 바뀌고 빠르게도 바뀌어서 날아가게 될 거다. 그치?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델타 V 속도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변화량은 어떻게 했었죠? 그래 변화량 얘는 항상 우리가 헷갈림이 가야 돼. 내가 저번에 97점 맞았는데 이번 정말 노력해서 100점 맞았어. 그
그 마의 100점 이렇게 된 거지. 변화량. 플러스 3이잖아. 3점 올라갔잖아.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 그 속도 변화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하겠지. 근데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지금 방향을 먼저 이야기했었지. 그치? 얘를 빼먹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 쌤이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 쌤들마다 다른데 나는 일반적으로 그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이번 학기에는 플러스 X 방향을 플러스로 할게. 그러면 날아가고 있는 공 앞에 플러스 V라고 반드시 적어야 돼. 그럼 튕겼지. 그 공한테는 쌤 마이너스 0.5V라 적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여기서 속도 변화량 델타 V는 빼기 나중 마이너스 0.5V 빼기 플러스 V. 그러면 쌤이 마이너스 1.5V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 미안한데 학교 시험은 이렇게 안 내요. 애들 눈치 다 챌 거잖아. 그러면 한국말로 내지.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줄 거야.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절대값 붙인 거지. 얼마? 1.5V. 이렇게만 될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V고 0.5V인데 뺐다 이게 아닌 거라. 나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해. 마이너스. 부호가 엄청 중요하다. 부호가. 됐나?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다. 운동량. 잠깐만요. 그래.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물체가 벽하고 부딪히면 힘을 받으면 어떻게 운동량이 변화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쟤한테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힘이 작용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했다. 그래서 충돌. 운동하고 있는 문제가 충돌을 한다. 충돌을 하면 운동은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됐지?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한번 물어보자. 2톤이 된 트럭이 있어. 정지해 있어. 500g 밖에 안 되는 야구공이 있어. 너무 무겁네. 150g 정도 되는데 500g 되는 야구공이 150km/s 날아가. 운동량은 누가 큰데 하면 아무리 무거워도 트럭이 정지해 있지. 정지해 있으면 속도가 0이잖아. 운동량은 0이라는 거지. 그래서 질량 말고 질량과 속도의 곱에 따라서 운동량이 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오겨야 되는 공식은 얘다. I는 F 델타 T는 M 델타 V는 델타 P.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순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얘를 잠깐만 아까 야구공 날아온다 그랬지? 이거 예시로 500g짜리 물체가 얼마로 날아갔냐면 10m/s로 날아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반대 방향으로 8m/s로 날아갔다. 됐나? 근데 이때 충돌한 시간이 0.2초더라. 됐나? 그러면 얘가 벽이었었고 물체가 있었었다.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거야. 지가 벽 때리면 벽도 물체를 때렸을 거거든. 작용, 반작용. 됐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질량 있고 속력 있고 속도 변화 있겠네. 그리고 시간 있고 힘 물었네. 항상 물리 시간에는 질량이 있고 속도 두 개 있으니까 힘이고 시간이 있구나. 질량이 있고 속도 변화 이야기하겠고 시간 있고 힘 공식 떠올려야 된다. 그럼 공식이 뭐라고? 공식 I는 F 델타 T는 M 델타 V는 델타 P. 됐습니까? 문제 풀 때 이렇게 쓸 거라 그랬지.
맞지? 주로. 그러면 F 모르는 거지. F 델타 T 몇 초? 0.2초. M 첫 번째 쌤 얘기했을 때 얘를 500g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얼마로 바꿔야 돼? 0.5kg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다. 우리가 원칙이 그거거든. 우리 시간에. 그래서 0.5 곱하기 델타 V 얼마? 2? 아, 이제 델타 V 얘가 마이너스 8 얘가 플러스 10 18 돼야 될 거야. 크기로. 됐나? 그래서 여기는 아마 방향은 얘기를 안 할 거거든. 크기로 이야기할 거니까 여기가 18이 돼줘야 되는 거야. 18. 응?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F가 얼마다? F가 18에다가 2분의 1에다가 계산을 해야 되겠네. 2분의 1, 9, 5, 45가 45 뉴턴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아까 선생님이 선생님 잠깐만요. 단위는 그럼 어떻게 해요? 힘 크기니까 단위지. 맞지? 그러면 만약에 충격량은 몇 뉴턴 세크인가 이렇게 물을 거다. 충격량을 내 걸로 대답을 해요. 내 걸로. 그 단위를 뭐? 뉴턴 세크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충격량이 몇 뉴턴 세크? 이 힘으로 이 시간. 그럼 잠깐만. 아까 만약에 이 힘을 물었잖아. 힘을 안 묻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운동량 변화량으로 충격량이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러나 굳이 힘을 구했잖아. 이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 이렇게 된 거지. 예시로. 이 번호가 3대면 안 되는구나. 이 예시 문제에서 받은 힘의 크기. 이게 동그라미 1번. 여기 충격 양은 이렇게 하면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 두 개 곱해도 되지. 맞지? 아니면 얘를 충격량 뭐로도 구한다? M 델타 V로. M 델타 V로. 얘의 크기로도 구할 수 있다. 몇 킬로그램짜리가? 0.5kg짜리가 속도 변화량 조심해야 된다 그랬다? 맞지? 18 미터 퍼 세크이다. 됐나? 그러면 얼마? 9 뉴턴 세크. 왜 근데 갑자기 단위를 바꿔요? 왜 갑자기 단위를 바꾸냐면 충격량의 단위는 힘 시간의 단위로 씁니다. 운동량 이야기할 땐 이거 단위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해주는 게 원칙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지. 맞지? 크기는 같은데 힘을 구했으니까 그런데 안 구했다 치자. 안 구하면 요거 운동량 변화량으로 충격량의 크기라고 답을 해준다. 하지만 누구는 단위는 뭐로 할 거다? 단위는 뉴턴 세크로 이야기한다. 요걸 명심해야 된다. 응? 이해됐나? 됐어. 그러면 똑같겠지, 그지?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필기. 자, 네 번째. 이 책에서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진 게 있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어떤 물체가 있어.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였는 거야. 속도가 v. 그런데 얘가 가다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질량의 어떤 물체하고 부딪히는 거야. 맞지? 여기 있는 물체하고 부딪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얘는 달리고 있고 얘는 정지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두 개가 따닥 만나겠지. 네?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었다면 분명히 탁 부딪힐 때 A는 B는 동일한 크기의 반대작용 힘을 받을 거야. F A가 B를 밀어줄 거고 탁 부딪혔을 때 F
B가 A를 밀어줄 거고. 네? 그러면 정지하고 있던 B에 A가 운동에서 와서 쾅 부딪히면 분명히 여기 있던 이 B는 조금 움직이게 될 거고 어떤 속도를 가지게 될 거고 그 대신 A는 좀 느려질걸? 그치? 왜? 운동하는 쪽 반대로 힘을 줬으니까. 맞습니까? BA 적어도 B가 A를 이렇게 한다는 거 알겠나? B가 A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분명히 A는 느려질 거다. A는 느려질 거다. 그런 경우 없으면 A, B 는 구분이 안 될 거니까 이렇게 하지. VA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VA. 속력이 있다가 VA 다시로 느려지고 얘는 정지하고 있다가 VB. 나중에 거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럼 확실한 거는 A는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느려질 거고 B는 정지하고 있는데 힘 발라지니까 얘가 빨라질 거다. 결국은 그럼 얘도 운동량 변하고 얘도 운동량 변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P가 MV잖아. P는 운동량은 MV 곱인데 얘는 V가 작아진다. 느려질 거니까. 결국 운동량이 감소를 할 거고 그럼 B는 가만히 있다가 속력이 생겼으니까 운동량이 증가를 할 거다. A는 감소하고 B는 증가해야 돼. 그 값이 어떨 거냐? 같을 거라고. 왜냐하면 얘들은 지금 쌤 아까 작용, 반작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니는 다였는데 난 안 다였다 할 수가 없잖아. 힘이 작용한 시간 델타 T도 A랑 B랑 똑같을 거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도 A랑 B랑 똑같이 작용했을 거다. 그러면 얘들 둘이 F 델타 T 크기는 똑같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F 델타 T 충격량의 크기는 A랑 B랑 똑같을 건데 단 A는 느려질 거고 B는 빨라질 거고 결국은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겠지. A가 느려진 만큼 B가 빨라질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책에도 빠져있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요 용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O2는 입문하기에 괜찮은 책이란 말이야. 완전 중간고사 대비할 그 책까지는 안 되고 됐나?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이 단어는 공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몇 개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 쌤 적진 않을 거다. 5kg짜리가 있다. 얘가 2m/s로 달리고 있다.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운동량은 공식 그대로 기억을 했어야 돼.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거든. 방향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P는 MV 이렇게. 그러면 답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단위는 단위끼리 곱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서술형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객관식으로 나올 때 몇 뉴턴 세크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왜? 단위 주면 다 찾을 수 있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10 뉴턴 세크이다 라고 해도 맞다라고는 하는데 서술형으로 내가 단위를 적어야 될 때는 운동량의 단위는 반드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해야 한다. 객관식일 때 맞는 거고 서술형, 주관식 이런 거 나오면 얘는 틀린 답이 될 거다. 이해됐지? S.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공식이 나오면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래프가 있으면 공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무슨 공식과 그래프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프가 보통 두 개가 나와. 가로축에 T, 세로축에 F. 저건 T. 맞지? 그럼 지금 잠깐만요. 이거는 F 델타 T, M 델타 V. 항상 F 델타 T, M 델타 V.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쌤 잠깐만요. 이 그래프에서는 맞아. 면적이야. 면적이 어떤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거야. 그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힘하고 속력.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면 그치. 물체의 질량을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할 거다. 얼마의 힘이? 10N의 힘이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러면 2kg의 물체가 2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와 같이 힘이 작용하였다. 그러면 2초 후에 이 물체의 운동 속력은 얼마이냐? 방향 얘기하기 싫다는 거지. 그럼 잠깐만, 움직이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쪽으로 힘줬어요? 반대로 힘줬어요? 따라 다른 거라.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으로 저만큼 힘줬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쌤 여기 면적이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처음에 있었던 거에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인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은 만약에 두 물체가 있어도 되지만 한 물체라고 돼. 한 물체에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고 더하기 충격량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나중에 운동량 P가 되겠지. 됐나?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 M V. 됐지? 더하기 충격량 크기, 힘,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거니까 F 델타 T 면적 곱해주면 되겠지. 됐지? F 델타 T. 그러면 2.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거 M V 곱이니까 2 곱하기 블랭크 속력 얼마인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공식 하나로 다 되는 거지. 공식 하나로. 그리고 너희들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라. 분명히 선생님이 F 델타 T 혼자 뭘 할 수 없어. I는 F 델타 T, M 델타 V, 델타 P. 이 중에서 최소 3개, 2개 이렇게 줘서 나머지 하나를 물을 거거든. 이랬나? 그러면 제시해 준 거 잘 생각하고 운동 방향으로 했으니까 운동량이 분명히 충격량만큼 커질 거다. 그래서 얘 방향이었다 하는 걸 읽어줘야지 문제 푸는 거고. 그러면 답은 그대로 처음에 운동량 이 공식을 적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치? 그 다음 또 첫 번째 공식은 얘야. 그러니까 FT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가 뭐가 나오냐면 PT 그래프가 나와. PT 그래프. 가로축이 T, 세로축이 P. 선 PT 그래프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겠지. 맞지? 그러면 항상 공식 나오면 PT가 들어간 공식을 생각을 해야 돼. F 델타 T는 델타 P구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 P와 P였기 때문에 내가 아는 성분은 한쪽으로 우변으로 다 움직여야 돼. 우변으로. 그럼 남은 건 F는 우변으로 다 움직이면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는 거지. 뭐지? 기울기.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작용한 힘의 크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작용한 힘의 크기.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운동량이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 운동량의 단위니까 사실은 여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런 단위가 있긴 할 거라. 그리고 여기 웬만하면 초단위인데 분단위 나오면 조심해야 한다. 우리 숙제에서 문제 푸는 데는 분단위가 있다. 반드시 시간은 초로 고쳐야 한다. 물리학에서 약속이니까.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였을 것은 이거 질량 없는데 뭘 물을 건가요? 자, 일단 작용한 힘의 크기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여기 운동량이 처음에 10이었다가 나중에 운동량이 30이 됐어. 그때까지 작용한 시간이 5초였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힘 알겠어요. 뭐분의? 힘 작용한 시간 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5초 동안의 운동량이 처음에 얼마였다가 10이었다가 30까지 된 거지. 변화한 건 얼마? 20이 될 거니까. 됐나? 그럼 공식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F였단 말이야. F였으니까 답은 4. 단위 그대로 뉴턴 적으면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여기는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클리어 이렇게 된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응용이 더 들어갈 건데
딱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일단 공식을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공식에 적용해서 세로축을 할 거다. 그러면 저번에 쌤이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FT 나왔다. 그럼 FT가 들어간 공식을 떠올려야지 문제를 풀 거고, 그러면 FT 들어가는 거 F 델타 T는 M 델타 V까지 했으니까 요거 자체가 곱이니까 가로 세로 면적이었다. 면적이 운동량 변화량. 방향 조심. 됐나? 일단 여기까지 필기.